선생님 자다가 무릎이 쑤셔서 새벽 2, 3시에 꼭 한 번씩 깨요. 아침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겁고 약은 이제 효과도 없고 주사는 무서워서 더는 맞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료실에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인수입니다. 올해 82,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30년, 그리고 지금은 동네 진료소에서 하루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는 내과 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실제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던 생활 속 3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기계나 도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자연 재료를 특정한 액체에 우려내서 쓰는 법, 그리고 온기를 오래 유지하면서 진정작용까지 더하는 찜질법, 또 피부를 통해 관절 주변 혈류를 끌어올리는 손쉬운 마사지 방법입니다. 이 3가지를 하루 10분씩만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밤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숙면하신 분도 계셨고, 일주일 만에 계단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 분도 계셨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며 꾸준히만 하면 걷는 게 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 때문에 자주 깨고 걷는 게 두려우시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들 당신의 무릎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이 알려드렸고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많은 아주 간단한 무릎 관리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병원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 하나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액체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무릎에 직접 바르는 방법입니다. 위장에 부담도 없고 통증 부위에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밤마다 쑤셔서 잠 못 이루시던 분들이 이 방법 하나로 숙면을 되찾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재료인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면 가장 효과적인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낮엔 괜찮았는데 왜 꼭 잠만 자면 무릎이 더 아픈 걸까요? 이 질문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73세 정옥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선생님, 낮엔 그럭저럭 걷겠는데 꼭 새벽 3시만 되면 무릎이 쑤셔서 잠에서 깨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이제는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제 마음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지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 그 뒤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무릎이 쑤셔서 잠을 깨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왜 더 아프지?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낮에는 움직이니까 무릎까지 피가 잘 돌고 관절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도 잘 공급됩니다. 그런데 밤에 누워 있으면 우리 몸은 체온이 내려가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무릎까지 피가 천천히 도는 거죠. 그러면 관절 안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 신호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엔 무릎이 더 뻣뻣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낮에는 길이 뚫려 있어서 차가 잘 달리다가도 밤에는 눈이 내려 길이 막히는 것처럼요. 실제로 서울의대와 존스홉킨스대 연구에서도 밤 시간대에는 관절 주변의 혈류가 줄어들고 통증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밤에 무릎이 아픈 건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바로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은 뼈끼리만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충격을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 근육들이 힘을 잃게 되고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무릎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고
그때마다 관절에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뻐근한 느낌이 드는 건 바로 이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서 무릎이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은 무릎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요. 이 부분이 약해지면 무릎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통증도 자주 재발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려면 단순히 연골이나 뼈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받쳐주는 근육부터 다시 살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생활 속 관리법은 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무릎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이나 주사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들어보시고 꼭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주가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진료실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하시지만 막상 며칠 써보신 분들은 선생님, 약보다 이게 더 낫네요. 밤에 안 쑤시고 푹 잤어요 하며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바로 소주와 생강을 활용한 무릎 관리법인데요. 먹는 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외용법이라 부담도 적고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만들 수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었던 생활요법입니다. 특히 무릎이 자주 쑤시고 밤잠 설치는 분들, 움직일 땐 괜찮다가 가만히 누우면 더 아프신 분들께 효과가 좋았습니다.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따뜻한 기운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단순히 이거 발라보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고 언제 바르면 좋은지, 또 어떤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지까지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지켜보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따뜻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들어보시고 꼭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주와 생강으로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용도인데요. 진료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소주 한 병, 그러니까 360ml 정도의 신선한 생강을 두어 토막 약 50지 준비해 주세요. 생강은 껍질을 숟가락으로 긁어 벗긴 뒤 두께 23 정도로 얇게 썰어야 성분이 잘 우러나옵니다. 그런 다음 깨끗이 씻어 말린 유리병이나 내열 용기에 생강을 반쯤 담고 소주를 생강이 충분히 잠기도록 부어주세요. 공기와 닿으면 산화되기 때문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뚜껑을 잘 닫고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고 하루에 한 번씩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3일 정도만 두면 기본은 되고 가능하면 5일에서 7일 이상 우려내면 향도 깊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향이 날아갈 수 있으니 한 달 안에는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도 괜찮지만 쓸 때는 실온에 두셨다가 따뜻하게 바르는 게 더 좋습니다. 생강 성분이 피부를 따뜻하게 덮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니까요. 단,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건 절대 먹는 게 아니라 무릎에 바르는 용도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된 생강소주 어떻게 바르고 언제 쓰면 좋은지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용하시기 전에는 무릎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잘 닦아내는 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런 다음 화장솜이나 부드러운 거즈에 생강소주를 넉넉히 적셔서 통증이 있는 무릎 부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줍니다. 문지르기보다는 살살 눌러 흡수시키는 느낌으로요.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천천히 마사지하면 더 좋고 마무리로 따뜻한 수건이나 무릎 보호대를 감싸서 보온을 유지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추천 시간대는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하루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사용하면 통증이 완화되어 푹 주무시기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써야 효과를 보고 잘못 쓰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까? 먼저 무릎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벗겨진 데 또는 습진이나 발진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상처를 자극해서 따갑고 쓰라릴 수 있고 피부 회복도 더뎌질 수 있거든요. 또 처음 사용하실 땐 손목 안쪽에 아주 소량을 먼저 발라서 30분 정도 반응을 보시는 게 좋아요. 가렵거나 벌겋게 되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니까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급성 염증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방법이 오히려 염증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 꼭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바르면 더 좋지 않을까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 이내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자주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생강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당뇨가 있거나 피부 감각이 무뎌진 분들,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좋다길래 하루에 5번씩 발랐어요 하셨다가 피부가 벗겨지거나 갈라져서 오히려 고생하신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도 적당히 그리고 바르게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쓰셔야 오래도록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72세 김혜순 어르신이셨어요. 선생님,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자다 깨요. 새벽엔 몇 번씩 뒤척이고 아침엔 계단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찌릿하게 아파요.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잠깐 괜찮다 다시 아프고 이젠 지쳤어요. 그렇게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제가 생강소주 생활요법을 알려드리고 하루 2번 꾸준히 써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다시 오신 어르신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첫발 디딜 때도 안 아파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아파트 앞 산책길 나가요. 그렇게 활짝 웃으시는데 저도 괜히 뭉클해지더라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가 아니어도 몸에 맞는 따뜻한 관리 하나가 일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꼭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힘든 분들이 다시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요. 사실 저는 무릎 통증으로 오랜 세월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마음 한켠이 늘 편치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약은 먹었는데 다시 아파요. 주사 맞았는데도 시큰거려요 하고 말씀하실 때면 의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 밖, 집에서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안전하고 쉬운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을 안고 정말 하나하나 제 손으로 해보고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게 된 생활요법 중 하나가 바로 소금찜질입니다. 처음엔 소금이 무릎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했지만 해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소금이 왜 무릎 찜질에 좋으냐고요? 그건 소금만이 가진 특별한 성질 때문입니다. 첫째, 소금은 열을 아주 천천히 깊게 전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전기 찜질팩이나 물수건 찜질은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한번 데우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고 그 열이 서서히 관절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듯 전달됩니다. 겉만 따뜻한 게 아니라 속까지 데워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둘째, 소금은 자연적으로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관절 주변에 쌓인 노폐물이나 부종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붓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분들께 특히 좋은 이유죠. 또 하나, 소금 속에는 미량의 미네랄이 들어있어 피부 표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소금 찜질을 자연 찜질약처럼 써왔던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해보신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확실히 일반 찜질보다 시원하고 속까지 푸근하게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중 75세 이분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무릎 뒤에 늘 뭐가 뭉쳐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소금 데워서 해보니까 속까지 뭉친 게 풀어지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자고 나면 아침에 발이 더 잘 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금찜질을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굵은 천일염이나 볶는용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너무 고운 소금보다는 알갱이가 굵고 수분이 적은 소금이 좋아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굵은 소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깨끗한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소금을 넉넉히 한 컵 반 정도 담고 중약불에서 57분 정도 천천히 볶아줍니다. 나무 주걱으로 살살 저어가며 연기가 나기 전 손을 가까이 댔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까지만 데워주시면 돼요. 너무 뜨겁게 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꼭 조심하세요. 볶은 소금은 마른 면 수건이나 두꺼운 양말 또는 전용 찜질 주머니에 담습니다. 너무 얇은 천은 열이 금방 식거나 화상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두꺼운 천을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고무줄이나 집게로 단단히 묶어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찜질을 할 차례입니다. 무릎 뒤쪽, 무릎 위쪽, 양옆 관절 부위에 천천히 올려줍니다. 너무 무겁게 누르지 말고 살짝 얹듯이, 그리고 한 부위에 오래 두지 마시고 5분 정도씩 옮겨가며 찜질하시면 좋아요. 찜질 시간은 한 번에 15분 정도, 하루 1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 해주시면 밤사이 무릎이 덜 쑤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부드럽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소금을 식혀서 햇볕에 말려 보관하시면 두세 번 정도는 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습기를 머금으면 효과가 떨어지니 사용한 소금은 꼭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한번 해주시면 밤 통증이 훨씬 덜하고 아침에도 무릎이 가볍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 걱정도 적은 방법이라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약이나 주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작고 따뜻한 관리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에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통증이 오래가고 자꾸 반복되면 단순히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릎 주변 근육이 굳어 있거나 순환이 잘 안 되면 통증이 더 오래가고 자는 동안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꼭 권해드리는 게 무릎 마사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자극 없이 잘 흡수되는 따뜻한 오일에 혈액순환과 항염 효과가 있는 생강 성분을 더하면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무릎이 당기거나 시릴 때 이 오일로 살살 마사지해주면 통증이 한결 덜하고 아침에도 덜 뻣뻣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오일은 무향 무첨가 호호바 오일이나 스위트 아몬드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피부 흡수도 좋고 자극도 적어서 어르신들 피부에 잘 맞습니다. 인터넷이나 약국,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신선한 생강즙을 한 티스푼 정도만 넣어 섞어줍니다. 이때 쓰는 생강은 앞에서 말씀드린 생강소주 담그고 남은 생강 조각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물기를 살짝 닦은 후 강판에 가라즙을 내면 되는데 너무 오래된 생강은 피하시고 향이 남아있는 신선한 조각이 좋습니다. 즙을 낼 때 체에 한번 걸러주면 알갱이가 없어지고 훨씬 부드럽게 섞입니다. 오일 50ml에 생강즙 1티스푼이면 적당하고 생강향이 너무 진하면 더 줄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 마사지 오일은 자기 전에 무릎 앞, 옆, 뒤쪽 오금 부위까지 부드럽게 펴 발라준 후 따뜻한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5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마찰을 주기보단 온기를 전달하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특히 소금 찜질이나 따뜻한 수건 찜질 후에 같이 해주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강 오일은 피부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먼저 만든 오일은 꼭 뚜껑을 닫아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생강 성분이 분리되거나 오일이 굳을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12주 안에 다 쓰는 것이 가장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변했다면 사용을 멈춰주세요. 또 가장 중요한 건 피부 반응 테스트입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당뇨, 아토피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먼저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30분 정도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배웠던 75세 김순덕 어르신은 남편 무릎에 발라주려고 만들었는데 본인도 시원할까 싶어 같이 써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틀 연속 바르고 나서 무릎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다고 오셨는데요. 알고 보니 예전에도 생강이나 파스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다행히 금방 진정되긴 했지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좋은 것도 내 몸에 맞아야 약이 됩니다. 생강이나 오일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다고 해도 체질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확인하고 처음엔 소량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은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 꾸준히 해주는 작은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강소주 외용액을 무릎에 얇게 펴 바르고 따뜻한 손으로 3에서 5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밤사이 굳었던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하루의 움직임을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낮 동안엔 가능한 많이 걷고 앉아 있을 땐 허벅지 힘을 키워주는 다리 뻗기 운동이나 벽 스쿼트를 1, 2분씩 반복해 보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소금찜질을 활용할 시간입니다. 굵은 소금을 프라이팬에 덮여 수건에 싸서 무릎에 10분 정도 올려두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찜질이 끝난 뒤에는 남은 생강을 즙으로 짜서 만든 오일로 무릎 마사지를 5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순서로 관리해 주시면 밤에 무릎 통증이 덜하고 아침에도 무릎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한 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약이나 주사보다 느릴 수 있지만 이 작은 루틴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습관이 되어줄 겁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깨던 잠이 요즘은 끊기질 않아요. 이 말은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이재분 어르신께서 한 달 뒤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왼쪽 무릎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오른쪽은 관절 사이가 거의 붙을 만큼 좁아져 있어서 병원에서는 한쪽은 인공관절, 다른 쪽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권한 상태였습니다. 밤엔 무릎이 욱신거려서 새벽 2, 3시마다 깼고 아침에 일어날 땐 무릎이 뻣뻣해서 세수하러 가는 것도 고역이었죠. 그때 저는 어르신께 소금찜질 생강 오일 마사지 생강소주 외용액 순서로 매일 밤 루틴을 권해드렸고 최소한 2주만은 꼭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뭘 이렇게 바르나 싶었죠 하시던 어르신이 일주일이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샤워하고 찜질 한번 하고 나면 이상하게 무릎이 안 시려요. 밤에 깨던 것도 줄고 아침에 첫발 디딜 때 뚝뚝 소리 나던 게 덜해졌어요. 2주 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혼자 세수를 하고 주방에 가서 밥을 챙겨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줄었고 3주차부터는 매일 오전마다 30분씩 동네를 걷는 습관까지 붙으셨습니다. 전엔 지팡이를 짚고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욱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지금은 한참 걸어도 시큰거리는 느낌만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을 잠정 미뤘고 어르신은 이걸 진작 알았으면 그동안 흘린 눈물이 아까워요 하며 웃으셨죠. 생활 속에서 무릎을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이 작은 습관들이 때론 수술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걸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목격합니다. 이재분 어르신처럼 삶이 바뀌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을 나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통증 없이 잠들고
혼자 일어나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소중한 일상을 다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무릎 관리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냥 적는 한 줄 같지만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무릎을, 아니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하나하나 직접 읽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통증 상태에 맞는 맞춤 무릎 루틴을 따로 준비해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45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을 만나며 느꼈습니다. 약보다 시술보다 결국 생활 습관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논문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밤잠 설치던 어르신들, 수술 앞두고 걱정 많던 분들이 생활 속에서 효과를 본 살아있는 처방입니다. 병원 진료 시간엔 다 전해드릴 수 없었던 이야기, 이 채널을 통해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가장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밤의 작은 선택이 내년 이맘때 완전히 달라진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무릎 건강하게 지켜내며 제2의 인생을 더 편하고 활기차게 걸어가 보자고요. 지금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